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공매 물건, 이제 어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물건도 요즘같이 불경기에 침체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사가지고 바로 전세만 놔도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건은 관악구 봉청동에 있는 관악 우성아파트로 이제 대지가 37.850, 건물은 114.78이죠. 감정가는 11억 4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매물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시세 정도 되죠. 이것들은 그 전에는 가격이 좀 좋아할 때는 한 12억 5천 이 정도 갔었습니다. 한 1억 정도 떨어진 거죠. 어쨌든 11억 5천은 지금 시세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에 떨어지냐면 6억 8,4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권리 분석을 하려면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가지고 이 물건이 어떠한 매각 조건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낙찰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때부터 납부 최고 기한 10일이 주어진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당 공고 보기로 해서 매각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입찰 이력을 봐야 합니다. 입찰 이력은 우리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 이런 게 돼 있는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기록은 오늘에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서 이상이 없다. 그럴 때에는 물건 정보로 가서 물건을 분석하면 되죠. 이 물건을 분석할 때에는 이렇게 물건 세부 정보를 보면 면적 정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감정평가서. 또 다음에 압류재산 정보를 누르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내역들이 나오죠. 여기는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은 2016년 9월 7일 날 연제구청에서 압류한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세대주는 2014년 3월 30일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보면 공유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항력이 없어서 입찰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럴 때에 입찰 정보를 누르게 되면 개찰 장소 밑에 공매 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매각이 되자마자 공매 재산 명세서가 이제 여기서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발급받아 놓은 공매 재산 명세서를 갖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입찰하기 전에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악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한 거고요. 공매 공고일은 2020년 7월 6일이죠. 이 공매 공고일은 압류력이 발생하는 거죠. 엄비대에서 공매가 진행될 때는 공매 공고 즉시 등기관에게 공매 공고 기입 등기를 등기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공매 공고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 공매 공고 등기와 동시에 공매 통지서가 채무자 겸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가 되죠. 또 배분 요구 종기가 2022년 8월 29일이고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체납자 겸 소유자가 이 아무개가 2014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분 요구한 사람도 없고, 이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9월 7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죠. 특히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금은 압류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있다 하면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이 특별우선 채권이 있죠. 특별우선 채권으로 당해세가 있습니다. 당해세가 있으면 이게 세금 중에서는 1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리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은 압류와 상관없이, 압류는 상관없이 법정길 가지고 근저당이나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세기준법 35조 제1항에 따라서 보면은 이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이라든가 확정일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나 임차인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법정기일하고 같은 날짜 또는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든가 또 근저당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정기일을 판단할 때란 얘기죠. 이렇게 법정기일이 2021년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다. 그 3억 6,962만 1,700원이다. 이랬을 때에 이 법정기일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 2021년 3월 1일 날로 이게 하나의 세금이다. 한 개의 세금을 그 3억 6,962만 1,700원이다. 할 때는 법정기일은 2021년 3월 1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는 이제 법정기일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국세지수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본세에 대한 그 법정기일이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있고, 가산금이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중가산금에 대한 이 법정기일이 각각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본세의 다음 날로 이제 그 법정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것들이 2년, 3년 이렇게 됐더라도 3월 2일 날 가산금, 중가산금이 법정기일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금 갖고 3억 6천인데 본세가 뭐 한 그 3억이고 6,900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것들하고 하면은 이 나머지 3억 6,900 요거는 3월 2일이 되는 것이죠. 3월 2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같은 날이 이렇게 됐지만 이와 같이 이제 날짜가 2014년 7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0일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세금이 많고 한 2년, 3년치의 그 법정기일이 그 기간이 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보다 빠른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임차인보다 빠른 세금을 먼저 이제 그 배분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받는 것을 얼마 정도 배당받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인수할 금액이 없는지를 봐가지고 우리가 수입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죠. 자, 이 물건은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몇 명이 들어와서 그 낙찰 받았는가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인을, 제 제자분을 낙찰받게 해줬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내가 직접 낙찰받았다 그러면 나이온비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낙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온비드 들어갈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이제 그 연수사무소 입찰 들어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면 이건 입찰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세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들어왔냐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들어와 가지고 1등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효가 6명이고 무효가 3명이라는 건 뭐냐면 총 9명이 들어와 가지고 6명만 그 9명이 입찰서까지 제출했는데 입찰 보증금은 6명만 넣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7억 5,900을 써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는 뭐 한 2천 차이 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은 한 11억 5천 정도 가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아마 한 4억 정도 싸게 산 거죠. 4억 정도. 물론 11억 5천에 지금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당장 팔지 말고 한 2, 3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12억, 13억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때 보면 1년에 뭐 10개, 20개 사서 샀다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장기 보유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2, 3년 지나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또 특히 비과세 전략으로 해서 가거나 일석이주택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물건도
상당히 좋은 물건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초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공매 공고물에서 어떤 매각 조건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서에 들어가서 이 물건이 주변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3차적으로는 이제 공매 재산 명세를 봐서 우리가 이제 권리시국 배분 요구한 이런 채권자들을 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짜가지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수익을 올리면 되죠. 이와 같이 7억 5,900을 사가지고 이런 요거는 당장 팔았다도 이거는 아마 1억 이상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을 팔게 되면 1년 미만에 팔 때에는 세금을 70%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2년이 지나면 6에서 45%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명의라면 아무래도 2023년 1월부터는 법인세 과세 체계가 좀 바뀌죠. 5억까지는 20%의 법인세가 이제 부과되는데, 우리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 경우는 10%의 법인세만 내면 되고, 거기에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20% 우리가 중과가 있죠. 그것도 유지된다면 전체를 합쳐도 30%하고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3%, 33%만 내면 되죠. 거기서 또 기본 법인세 10%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절세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개인보다는 법인명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물건을 갖다가 잘 투자하면, 이런 것들이 침체기니까 이 가격에 사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